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TV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5월 16일입니다. 지금 통합당, 미래통합당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그 통합은 어디하고 어디가 뭐가 통합이 됐다는 겁니까? 그 국민들이 지금 갑자기 선거 막판에 미래통합당하고 이름 바꿔가지고 이 미래통합당 이름도 모르고 그냥 자유한국당 모양이다 하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혹자는 유튜브 방송이 때문에 졌다고 하는 이 정말 이 선거에 정말 초를 치다시피 한 유승민하고 김무성 그 두 사람, 김무성이가 그렇게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것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표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사람들이 기획을 한 게 아마 있나 봅니다. 지금 유승민 계열이라고 속칭하는 계열들이 여기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떨어지기도 떨어졌지만 아주 철저한 정치 어떤 계획을 갖다가 많이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흘러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그 얘기들을 한번 풀어볼 텐데 그런데 이제 이 미래통합당에 또 재미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과거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유승민계들이 해가지고 추측을 해서 뭐 젊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중권을 데려다 놓고 무슨 강연을 초빙 강연을 들었습니다. 좋아요. 진중권 교수는 좌파 진보 농객으로서는 최고의 좌파 농객이고 진보 농객입니다. 그리고 가치가 정의롭고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우파의 그늘에서는 모릅니다. 좌파의 그늘은 그 사람이 100점으로 표현 잘하지만 우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중에 진중권 교수를 알게 되면 둘이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만은 그분이 훌륭하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좌파 진보 농객으로서 반듯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부분의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런 점을 인정합니다만은 보수의 가치라든가 보수의 어떤 소위 그 모습들이라든가 지금 현존하는 보수의 내부를 꿰뚫어 보지는 못할 겁니다. 피상적으로 좌파라든가 진보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보지는 못할 겁니다. 바로 그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보 농객이고 좌파 농객으로서는 최고의 공정의 가치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초청받을 만합니다. 이분은 말을 갖다가 직설법으로 툭툭 던지는데 어저께 이 진중권 교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던졌지만 이것이 상당히 안 좋은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 장을 편 게 바로 유승민계 사람들이 거기서 어저께 그 소위 세미나 초청 강연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유승민계라면은 바른정당 또 뭐 무슨 어디 따로 나가서 무슨 당 만들었죠. 거기 출신들입니다. 바른미래당이 따로 나가서 만든 당들 이준석이라든가 누구라든가는 한 10명 미만의 그 사람들. 근데 그러니까 진중권 이제 교수가 이제 15일 날 미래통합당 유이동 오신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쪽에 바른미래당에서 또 가가지고 또 떨어져 나가지고 당대당 통합하자 해가지고 유승민의 그 참 이름 바꾸라 이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넘어가는 바람에 선거가 졌다는 바로 이 분명한 사실을 숨기고 있지만 지금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는 참패의 원인은 바로 유승민 공천관리에서 100%는 잘못되어 있고 그것도 다 선이 다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세연, 김영호, 김무성 바로 이런 정치적인 그들의 그 네트워킹을 다들 짐작은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내가 그런 정치
그런데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는 하고 싶진 않지만 하여튼 진중권 교수를 그쪽 유승민계에서 나온 통합돼가지고 이제 미래통합당이 됐죠. 촉천 강연을 느닷없이 열었는데 진중권 교수를 딱 해놓고, 근데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통합당은 뇌가 없다 그랬습니다. 브레인이 없다. 대놓고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네, 그건 잘 쏟아낸 것 같습니다. 브레인이 없다. 뇌가 없다. 미래지금 통합당 현재 딱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는 일견 이해가 됩니다. 브레인이 없다. 일견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여기 지도부에 대놓고서는 말을 조금 아껴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이거는 됩니까? 왜 뇌가 없다니요? 브레인이 없다니요? 뇌도 있고 브레인도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가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됐냐면 이 유이동 오신환 의원이 주최한 21대 총선을 말하답니다. 자기들이 책임을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길 잃은 보수정치, 자기들이 마치 선각자적인 모습으로 한번 튀어볼까 하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런 걸 만들지, 이런 장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 강연자로 나서 통합당의 사이로 총선 패배를 진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지금 패배를 진단하고 하는 건 같이 당인으로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에너지를 쏟아 이제 각계전투하고 있습니다. 당인의 속성이 없는 사람들이죠.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자, 갔다가 절로 갔다가 또 통합했다가 딜로서 또 참 이 미래통합당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게 이 선거 바로 직전까지 그냥 통합한다고 엉뚱한 사람이 이렇게 원격 조정하고 있죠. 그 유승민하고 김무성이가 원격 조정하고 있고. 자, 그 통합당이 이게 통합을 억지로 해서 갑자기 2, 3개월 전에 미래통합당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름도 성도 모르는 자들을 막 끌어들이고 공천관리위원회가 막 난도질하고 황교안 대표는 저희 전혀 관여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든 지금 당은 내적으로 4분 오열돼 있습니다. 저건 빨리 수습을 하고 이 지도부가 지금 주호영 지도부가 과감하게 철퇴를 내려야 됩니다. 뭐를? 내부에 총질을 하는 사람들을 철퇴를 내려야 됩니다. 바로 그런 기강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 당은 절대 안 됩니다. 기강이 우선 전제된 상태에서 내부에 강력한 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진 교수는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참패의 단기적 원인은 코로나19 그거다. 단기적 원인. 또 코로나가 없었어도 참패했을 가능성이 있다. 통합당의 총선 후보들의 막말 이거는 조금 그분은 견해가 조금 달라요. 후보들의 막말은 절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얘기했지만 절대 아니다. 그게 아니고 김종인이다. 거기서 문제를 그냥 밀고 나갔으면 되는데 그건 뭐 이렇다. 이거 사실에 의해서 이런 것이다. 라고 밀고 나갔으면 되는데 이 두 사람을 갖다가 이 선거 도중에 일주일도 안 남겨서 목을 쳐버렸어요.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김종인이 그걸 또 데려다 놓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 가관이었습니다, 지금. 패장을 데려다 놓고 그것도 모시러 가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삼고 철회하고, 사고 철회하고. 그러니 그 당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머리가 바로 진중권 교수가 얘기하는 문의 아들입니다. 이제 문의 아들은 이제 사라졌겠죠. 이 당에서 사라져야죠. 그런데 이 진 교수가 가장 큰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욕을 했습니다.
물론 욕하고 싶어서 욕을 한 거는 아니겠지만 책임이 없는 욕을 했죠. 그건 안 됩니다. 홍준표는 적어도 지금 야권에서 야당 자유한국당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난 미래통합당 이름 자체가 싫어요. 무슨 미래통합당이란 그런 당명이 무슨 야당의 당명입니까? 자유라든가 쟁취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죠. 자유한국당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 이름을 없애고 그냥 미래통합당으로 좌우지간 유승민이는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열들이 이 통합을 하면서 당대당으로 하자, 당대당으로 하자. 10명짜리가 100명을 갖다 당대당으로 하자니까 그 마음 좋은 그 참 황교안 대표가 참 승리의 일념에서 그냥 하자 했지만 고도의 정치 술수가 있는 자들에게 넘어간 겁니다. 사실 황 대표. 그래서 통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급조된 통합 속에 이름까지도 외울 수 없는 그런 이름을 급조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공관위원장도 엉터리 같은 또 김세연 저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결국 자충수를 뜬 그게 큰 패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세연 참 가관입니다. 그는 재벌 아닙니까? 부산에서. 심지어는 이런 말도 나오죠. 재벌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라리 돌라면 차라리 민주당으로 이적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에서. 왜 그렇게 내부에 있으면서 총질하고 들었다 놨다 하느냐. 그게 사업하는 사람들의 머리인가? 그렇게 사업이 잘 된다 이 말이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바로 이렇게 진통 속에 있었던 게 미래통합당이었다 이런 얘기.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표한테 이렇게 진 교수가 막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다가 이렇게 비유를 잘못해서 비유를 했는데 홍 대표는 야권에 참 숨은 진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투사가 있어야 됩니다. 몇 명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여권을 갖다가 상대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먹힐 뿐입니다. 그런 홍 대표를 갖다가 그런 욕을 하게끔 장을 깔아준 오신환 이런 사람들이 그것도 국회의원이라고 말이죠. 당의 이름으로. 아휴 정말 참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아니 자기 당의 훌륭한 자산을 갖다가 그렇게 욕을 해요? 무슨 또 뭐 신보라인가 무슨 뭐 이름도 신보라 무슨 의원이라는 사람이 뭐 질문하다가 무슨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뭐 그 장면에서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군요. 오신환 의원이 주도했다고 하던데 오신환 의원이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뭐 바른미래당에 있을 때 패스트트랙 어떻게 하고 또 뭐 패스트트랙에 또 찬성하는 의원들 아니었느냐 그때 4+1 괴물체 거기에 영합한 사람들 아니냐 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건 뭐 저는 알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다만 지금은 미래통합당이니까 홍 전 대표를 겨냥해서 당의 대선 후보까지 지낸 분이 뭐 X계도 아니고 집 앞에서 이렇게 싸우느냐 하면서 집안에서 이렇게 싸우느냐 하면서 홍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물망에 오르내렸던 김종인 전 총괄위원장을 상대로 뇌물사건을 끄집어내는 등 파문을 일으킨 점을 꼬집었는데 아니요 홍준표 대표로서 그거 꺼낼만 하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패장을 갖다가 또 좌우를 넘나들던 사람을 또 그 사람은 경제민주화에서 기회주의 비례대표를 5번이나 한 사람을 또 나가면서 이번 선거에 패해놓고도 나가면서 패했다는 소리 하고 나는 관계가 없다. 패하고. 왜? 참패하고 내가 왜 관계? 내가 뭐 공천을 했냐? 하고
이 당은 그렇게 안 될 당이다. 이렇게 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또 가가지고 또 우리 맡아주세요. 정권을 주면 맡아주마. 정권 그러고 또 인터뷰를 해가지고 아니 젊은 사람으로서 70년대 사람으로서 무슨 경제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람 중에서 대선 후보가 나와야 된다. 아니 그런 얘기를 어떻게 시건방지게 합니까? 2년 뒤에 얘기를 갖다가 자기가 뭡니까? 올마이티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까? 가십니까? 아니면 부처님입니까? 자기가 뭔데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럽니까? 그러면 홍준표 입장에서는 그런 닦아놓고 대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장 자유우파에서는 득표를 제일 많이 한 대선 후보였고 또 지금도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이렇게 깔아뭉개버리니 그 양반이야 과거에 내가 주임검사 시절에 저런 부패한 사람이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건데 뭐 그것 가지고 뭐 진중권 교수는 뭐 꼬집고 먹고 뭐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남의 집이니까. 좌파 진보 농객의 그 집안이 아니고 남의 집이니까. 저는 진중권 교수를 참 좋아합니다. 왜? 좌파 진보 농객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지키는 분이 있는가? 저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이 나오도록 이렇게 장을 깔아준 바로 오신환은 누군가?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멘트를 거기서 자기들이 홍 대표를 자기네 자원을 옹호를 했어야 되는데 옹호했다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홍 전 대표는 상당히 자유우파의 자원입니다. 자원 중에 한 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분이 몇 분 더 나와야 됩니다.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 당명부터 바꾸라고 밖에서도 외쳐대는 그러한 분들. 중요한 자원입니다. 대선에 앞으로 승리하려면은 가만히 있다고 여기다 승리자를 저들 민주당이 갖다 붙여주겠습니까? 싸워서 국면을 전환시키면서 이겨서 쟁취하는 홍 대표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몇몇이 한 서너 명만 대한민국에 포진이 된다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 야당의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저는 미래통합당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전 자유한국당. 여기에 아주 이 자원이 없다고, 리더십 없다고 그러는데 훌륭한 자원들이 지금 밖에 포진 많이 하고 있고 안에도 포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리를 안 낼 뿐이니까 그렇게 저는 봅니다. 문외아 정당이 아니고 윤회아 정당인데 너무나 똑똑했기 때문에 문제지. 차라리 뇌가 너무나 풍부해서 적절하게 뇌가 조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적절하게 조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리더십 있는 분들이 곧 다 집계하면 이 당은 당명도 바꾸고 아주 강화될 수 있는 야당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홍 전 대표에 대한 그 발언, 진중권 교수의 발언은 우발적이면서도 그분은 뭐 악의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악의적인 발언을 또 활용하는 꾼들도 있겠죠. 그러나 꾼이 아니고 홍 전 대표는 상당히 당당한 사람으로서 괜찮은 사람입니다. 좋은 분들을 홍 대표 같은, 홍준표 같은 사람들 한 세 사람만 여기 곧 집결하고 딱 모이면은 팀이 완성됩니다. 대한민국 야당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네. 또 새로운 신예 훌륭한 분들이 또 많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초선이라도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조수진 대변인 대단하죠. 또 신원식 장군 그 다음에 김애령 기자. 아니 자원들이 너무 풍부합니다. 지금 초선들도 말이죠. 네.
그래서 2년 뒤는 밝은 희망의 빛으로 승리의 나팔을 불어대는 겁니다. 승전고를 울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승전고를 울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은 곧 투쟁이고 투쟁입니다. 과거에 다른 그런 투쟁보다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변화된, 그러면서 더 강력한, 초강력한 투쟁을, 그를 통해서만 정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합니다. 아니, 필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